선생님.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정말 고집셉니다. 너무 주관이 뚜렷해서 주변에서 막 아 진짜 독불장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독불장군. 근데 사주에도 독불장군이라는 사주가 다 찍혀 있나요? 있어요.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솔직히 독불장군이라는 의미가요. 네. 고집이 세고, 맞아요. 지금 고집 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고집 세고 이렇게 원래 독불장군의 사주가 되게 좋은 사주예요. 따지고 보면요. 큰 의미로 봤을 때는요. 근데 그 독불장군 사주를 어떻게 풀어먹고 사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 풀고 사니까 사람들 눈에는 죄송해요. 고집 세고, 지 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막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거든요. 하지만 독불장군 사주가요. 잘만 풀고 사면 되게 큰 사주고요. 되게 좋은 사주예요. 우선 독불장군 사주라는 건요. 우선 생년월시가 있어요. 그쵸? 생년월일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는 무슨 선생님들이랑 역학을 보시면 일주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일로 봐야지만 그 독불장군의 사주가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병호일주에 태어나신 분들을 보통 보면 남자나 여자나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상남자고 여자 입장에서는 여장부라는 거죠. 아까 뭐 고집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건 맞아요. 대신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말. 이게 지금 병호일주라니까 말이거든요. 말은요 되게 길들여지기 힘들잖아요. 길들이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조랑말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백마도 있고 큰 말도 있다. 흑마도 있고 막 되게 종류가 많다 그거죠.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더 길들이기 힘든 말은 얼룩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얼룩말은 더 길들이, 그러니까 야생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주관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잘 풀리겠어요. 근데 대신 그걸 큰 물에서 놀아야 돼요. 작은 물에 놀지 말고 큰 물에 놀아라. 독불장군 사주라는 사람은 대신 큰 물에 놀 때 내 주관대로 내 성미를 꺾지 말고 잘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서 남과의 타협을 잘 이루고 그 사주를 잘 풀고 산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독불장군의 사주를 갖고 있는 병호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작은 물에서 놀면 안 돼요. 독불장군은 무조건 큰 물에 놀아야 돼요. 흥이동 망이동. 그러면은 이제 그 사주를 잘 풀어서 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 조금 그렇죠. 수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업적으로도 수완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직업, 그렇죠. 뭐 군경찰이나 그런 쪽에 표현을 더 쓸 수가 있겠고, 또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니까 사업을 좀 크게 하거나 사업적으로 풀다 보면 그 독불장군을 잘 풀 수 있겠죠. 그래도 독불장군 사주가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막 고집이 세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사교성이 좋아서요, 이 수완이 좋잖아요. 말이 잘하기 때문에 영업직이나 이런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 잘만 풀어먹고 잘만 큰 물에서 놀다 보면 진짜 크게 벌 수 있는 사주라는 거죠. 난 독불장군 사주가 안 좋은 사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리화주당 태백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질문 드릴게 독불장군이다. 독불장군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독불장군 사주. 독불장군이 네. 주변에 분들은 다 알거든요. 예, 알죠. 자기만 몰라요. 예. 이 사주의 특징이 있을까? 특징이 있죠. 이제 화의 기운이 많아요. 뜨거운 기운이 많아서 주위 사람을 개의치하지 않아요. 뭔 말을 해도 귀에다 담지를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 네? 모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더 키워야 돼요. 이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목소리도 크나요? 네. 목소리도 크고 뭐 자기가 하는 말이 다 그냥 옳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런 사주들은 장성살이 들어있어요. 장성살이요? 예, 장성살. 근데 이런 사람은 권세, 권위, 인내, 지휘, 리더십이 강해요. 또 의지가 투철해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이뤄내요. 또 그런 건 좋은 면은 있어요. 장성살이 있으면 주위에 도움을 받아 우뚝 일어선다는 이 장성살이에요. 고집, 아집, 이 너무 강해서 남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아주 너무 힘들어. 단
장성살이 있어도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살은 신살의 일종이에요. 신살의 일종이 돼서 흉살과 부딪히지 않아요. 나쁜 살과 부딪히지 않는다고요. 오. 좋은 살이에요. 이 독불장군 사주가 살은 장성살이 있으면 좋은 사주고 장성살이 없으면 그냥 저 사람은 고집만 세고 아집만 센 사람이고 장성살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주고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장성살이 있으면 내가 뭐 교수면 대학 총장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살이 장성살이고 뭐 검사면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주다 해서 장성살이에요. 근데 그게 없이 독불장군 사주는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죠. 대부분 대부분 없죠. 있는 분들이 있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거죠. 그런 분들도 독불장군 사주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네. 남자랑 여자가 만났는데 예. 남자는 독불장군 사주는 맞는데 예. 장성살이 없어요. 예. 근데 여자는 장성살이 있어요. 예.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성공을 하는 거죠. 여자 때문에 남자가 성공을 하는 거죠. 기운을 받는 네, 거예요. 기운을 받는 거죠. 여자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바꿔서 여자가 가장이 돼서 그 역할을 해나가는, 남편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반대로 남자가 성공할 수도 있나요? 그 여자 때문에? 반대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여자의 지배를 받죠. 점점 어려워지네요. 예. 독불장군 사주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던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옳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독불장군 사주예요. 장성살이 끼면 좋은 살이 되는 거고 장성살이 안 끼면 정말 귀찮은 사주가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구리 화주당 태백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독불장군 사주도 있나요? 자기 뵙고 모르는 독불장군. 네. 예.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지. 예. 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 네. 그게 타고날 때부터, 또 이제 부모가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제 유전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부모가 그런 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전생에서도 자기가 최고라는 건 독불장군을 살았기 때문인 거야. 전생에서 이제 장군으로 하면, 장군들은 가족 말도 안 듣잖아요. 자기 이 나라 정치 그런 저기보다 누구 말을 안 듣잖아요. 예. 이제 그런 독불장군이 있어요. 어떤 기운인 거예요? 그게 좋은 기운은 아니지요. 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거는 자기 주장만 세우고 사는 사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누구 말도 듣지 않아.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이승에서도 인간으로 탄생을 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령님밖에 그걸 독불장군 신령님밖에 잡을 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독불장군 그냥 누구 말도 안 듣고 고집신 것 그런 인간들은 진짜 할아버지 품에 오면은 완전 도인이 되었고 나가요. 완전 딴 사람 180도 다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가요. 그렇게 신명님 좋아하려나 그렇게 하지 인간 말은 듣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실려가지고 나한테 실려서 한마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다 일러줘요. 뭐 그렇게 그대로 따라서 완전 도인이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독불장군. 그렇죠. 주변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만약에 그런 가족이 있다면은 가족 말을 안 들어 얼마나 그 가족이 힘들겠어요. 그거는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런데 또 신명에 이제 조상 신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더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말도 안 듣고 그 서로가 시기 다투면서 부부싸움 자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둘이서 이제 서로 시기 다툼하는 거지. 지금 말을 하면은 뭐 성격탕이다. 근데 아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다. 신명 다툼이더라고, 이게. 세상 인간들 다 이 신기라는 게 내 혼이 신기인데
그게 다툼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높으니 내가 나쁘니 이런 식으로 다툼이요. 예, 그걸 내가 이제 우리 애들 아빠 놓고 내가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굉장히 원망하고 막 평생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와서 이제 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령님 제대로 모시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 거야. 더 애기 아빠는 더 용서가 되는 거야. 나하고 이렇게 신명이 달라서 이 사람은 완전히 법사줄이고 나는 돛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명이 달라서 이렇게 싸웠구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 거야.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나 나오고 나서 그 양반은 바로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그분하고 살아요. 잘 살아요. 그 나하고만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어. 근데 그분하고 잘 살아요. 그게 있더라고. 내가 이제 그런 경험해온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많아요.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신명이 뭔지 모르고 서로 막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운다는데 내가 볼 때는 서로 이게 신명 다툼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정말로 계속 그렇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시지 말고 한 번쯤은 가서 이런 데 가서 물어보시고 좀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로 잡아서 두 분이 뵐 수 있으면 이혼을 안 하시고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이혼이 너무 많아서 그게 나는 걱정이 돼요. 딴 사람 만나면 별다른 거 없어요. 더 모든 사람 만나고 결국은 그물에 그물이라고 똑같은 사람 또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람을 진짜 이 사람 버리고 나가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살기 위해서 좀 그런 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이 사람도 그렇게 진짜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영혼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혼을 절대 내가 이혼을 못하게 해요. 와서 풀어서 다시 진짜 뭐 연애한 것처럼 잘 살아요. 그렇게 다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냥 항상 보면은 언제 우리 헤어지겠어요? 그런 소리를 항상 물어보고 애인 데리고 가서 그 사람 봐주고 나는 가라고. 내 남편도 아니면서 남의 남편 왜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런 거 물어보냐고. 가라고 그래. 그래 내 남편한테 이 사람한테 그럼 10분의 1만이라도 내 남편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데리고 와요. 진짜 자기 남편을. 그런 일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한 번을 싸우지 않은 거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혼 이렇게 하질 뻔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뻔해. 나는 별 수 있으면 이혼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제발 부탁합니다. 한 번쯤은 믿어봐 주세요. 그 1인자의 사주라는 게 히틀러도 1인자였고 그지? 근데 대부분 보면 히틀러 조금 사납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1인자에 해당되는 이름들이 많아. 우리 북조선의 김땡.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1인자라고 하지 않아. 절대 권력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1인자라는 게 1인자의 사주가 딱히 있다고는 안 해. 1인자라는 게 독불장군의 개념이 많거든. 자기만의 1인자가 될 수도 있고.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그렇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근데 진짜 1인자들이라 예전에 영상에 그게 있을 거야. 기가 센 사람들 특징이었던가. 그거하고 비슷해. 그런 사람들은 우위에 있으면서도 뭔가 드러내놓지 않고 적당히 합리적이면서 융통성 있고 그러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거거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그럼 1인자 사주를 가진 사람의 특징들은 성공할 확률이 높나요? 자, 장사하는 사람도 1인자의 사주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극단적인 사람이야. 1년 내내 알바, 9인 알바 올라와 있는 집은 가만 안 돼. 우리 엄마네 집이네. 편집. 알바가 항상 바뀌어. 그치. 못 버틴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굉장히 독단적이고 성향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대인배냐 소인배냐의 차이인 거야. 1인자의 사주라고 나눌 수는 없어. 2인자는 내가 말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지. 근데 2인자는 결국은 드러나. 근데 그 1인자를 만드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게 바로 2인자야. 그치? 그래 내가 뭐라서 실세는 두 번째가 가지고 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집안의 형제들도 그렇다. 그럼 차남이 2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남이나 차녀가 거의 보면 그 집안의 실세야.
나중에 보면. 그 나는 2인자의 사주가 1인자의 사주도 같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 진짜 그러겠네요, 선생님. 컨설팅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 어쨌든 1인자 사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는 1인자라는 사주는 바지사장이라고 봐, 그냥. 1인자가 얼굴마다. 좋은 게 아니네요. 그치. 아, 다행이다. 근데 또 너무 안 좋다라고 또 보기에는 또 아니잖아요. 좋은 점도 있잖아요, 선생님.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1인자 사주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그렇지. 성향적으로 어딘가에 우세하고 드러내는 길 좋아하고 오너 기질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오너가 오너 기질을 발휘할 수 있게끔 밑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서포트를 하면서 실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1인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거든. 그래서 그때 2인자의 사주, 그럼 결국은 최땡땡이도 실세였지? 그렇지. 박땡땡은 얼굴마담이었어, 그지?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1인자의 사주로 보이지. 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좀 예외지물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하고 비서실장 약간 이런 관계로 봐도 될까요? 보좌관이라든가. 보좌관 중에 그치. 최고.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 보좌관들이 정치를 해서 후원금을 받아내지 국회의원들이 너 나 돈 줘 이러진 않아. 그럼 자, 대통령을 만들 때 그 대통령을 설계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비서실장, 아니. 선거위원장. 아니. 그분은 정치인을 안 해. 그런 사람도 이제 2인자 사주일 가능성이 있다. 그치, 맞아. 결국은 만들어내잖아, 그지? 근데 1인자만큼 더 많은 걸 누리네요. 다단계도 있잖아. 다단계를 만드는 다단계 플랜을 짜는 업자들이 따로 있어. 절대 아랫사람은 순위 구조가 가지 않게끔. 그 플랜을 짜면 돈을 몇십억을 주고 그걸 사와. 짜준 대로 운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주제가 독불장군입니다. 독불장군. 독불장군 피곤해. 그렇지 않아. 주제부터도 힘드네. 피곤해. 아, 독불장군. 독불장군은 어떤 사주를 갖고 있길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가, 피곤하게 그쵸. 하는가. 이 독불장군 사주팔자는 주로 사주에 토가 너무 많으면 쓸데없이 독불장군이 될 수 있고요. 또 비견격으로 남들과 경쟁이 치열한 사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독불장군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일반 보통의 사람은 비견운에 들어오는 해가 있어요. 비견운. 비견운에는 때로는 독불장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비견운에는 형제, 동기간, 친구, 동족이나 동업자들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비견인이래. 적이 되는 거야, 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많이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들은 누구나 다 적이야. 식구들부터 하물며 부모부터 시작을 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서 양보도 없죠. 타협도 안 되죠. 또 관용은 완전히 거부하고 그리고 또 악착같이 싸우고 자기만의 그 욕심 어떠한 일조로 득점을 하려고 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들은 이 사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에 토가 강하면 쓸데없는 독불장군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사람도 비견운이라고 있어요. 내 운에 비견운이 들어올 때는 독불장군이 될 수가 있어. 그 토를 좀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가 토- 아는 사람이 사주팔자에 토가 5개 이상이에요. 5개. 그건 내가 공부 안 했는데. 그렇지. 물론 내가 명리학이나 철학은 아니잖아.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제 명리학이나 철학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또 방향이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사주에 이제 토가 많아. 그 토가 많으면 뭐가 있어야 돼? 다른 거가 더 많아지면 되잖아. 맞잖아. 내가 불이 많아. 그거 꺼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물 속에 막 빛이 나야 되면 또 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내가 사주에 토가 너무 가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를 많이 만나면 되잖아. 같이 상승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야. 물론 이게 명리학이나 철학 보시는 선생님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 지금 순간 딱 스치는 걸로 보면 만약에 사주 오행으로 만약에 따지고 물론 깊이를 같은 토가 많아도 사주에 맞춰서 어떤 연, 월, 일시 깊이를 다 보다 보면 또 거꾸로 나무가 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행의 어떤 토를 본다면 흙이 많으면 나무가 또 적당하게 있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순간적이네. 뭐해? 재치가 있네. 아닌가? 이런 건 다 편집이지? 그렇지 않아. 아니, 응? 편집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편집해달라도 저희 편집실장 편집 잘 안 해줘요. 그래?